잘 모르고 그냥 접근했다가 한마디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영상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세대 분리와 관련해서 최근 올린 영상이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조회수가 70만 뷰를 훌쩍 넘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거죠. 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대 분리라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이 세대 분리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결정 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조세심판원이라는 것은 이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이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이 지방세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소송에 앞서서 거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세대 분리와 관련해서 이 청구인이 불복한 그런 쟁송에 대해서 이 행정심판인 조세심판원이 바로 청구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다세대 주택을 24세 청년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세율 1%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이네요. 저 청년은 나는 1세대 1주택자이고 또 면적도 작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가장 낮은 1%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달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자다. 따라서 8%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저 청년이 다세대 주택을 취득한 것은 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청구 내용에 보면요. 저 청년은 저 다세대 주택을 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집을 사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살 경우에 뭐 증여 의심은 받습니다만은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 차용증을 쓰고 또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특별히 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저 청년은 그렇게 집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저 청년은 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위해서 완전히 별도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즉 부모님과 청년은 다른 주민등록표상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상 아무 문제가 없던 저 청년의 취득세 신고를 왜 지방자치단체는 문제를 삼았을까요? 자, 이 처분청은 청년의 소득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소득 요건이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야 30세가 안 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자녀의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하는 중위소득의 40%가 넘어야 세대 분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중위소득이 현재 1인 가구가 20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40%니까 이 83만 원의 소득이 돼야 저 청년은 세대 분리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분명히 자기는 이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 용역을 제공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구 용역비를 수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이 청년의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받은 소득의 일부가 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이 세무서에서 떼는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누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기준점을 넘는 소득이 있었고 따라서 별도 세대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청년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장은 이어집니다. 이 청년은 집을 살 때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죠. 하지만 부모로부터 돈 빌려 집 사는 건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집을 산 이후에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급명세서를 보면요, 물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있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명세서를 보면 분명히 법에 정한 이 83만 원 소득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 집의 경우에는 이 별도 세대가 아니라 그 부모와 아들은 동일 세대로 봐야 되고 따라서 8% 취득세 중과세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취득세 계산할 때 이 중과가 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이 별도 세대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는 두 가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소득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는 바로 2번 지급명세서로 소득을 입증하려 했으나 이 지급명세서에는 분명히 기준금액에 하향하는 것으로 미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비록 기준이 저 지급명세서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기타 소득, 비과세 기타 소득을 포함할 경우에 기준을 분명히 넘기 때문에 나는 별도 세대 요건을 갖췄다라는 게 청구인 주장입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 법이 어떻게 규정하느냐, 뭘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보느냐, 그걸 보면 간단하게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요, 이게 또 공교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예전에는 별도 세대 판단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왼쪽입니다.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었지 않아야 하고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30세가 넘으면 무조건 별도 세대 인정을 해줍니다. 따로 살면요. 그런데 30세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즉 83만 원이죠. 43만 원이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 83만 원을 넘을 경우에 저 아들의 별도 세대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소득이 83만 원이 안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득세법 4조에서 말하는 소득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세법 4조를 보면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별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 소득은 소득세법상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소득들, 그걸 다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퇴직소득, 연금소득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세법 4조에 보면 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 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1, 2, 3번을 소득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자, 따라서 저런 소득이 83만 원을 넘을 경우에 청구인은 이런 규정을 내밀면서 본인은 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저 소득세법 4조에 보면 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저 지방세법 시행령이 오른쪽으로 바뀌기 전에 즉 왼쪽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 소득세법 4조에 따라서 이 비과세 소득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따라서 자신은 83만 원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조세심판원은 논의 끝에 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에 보면 명확히 나오거든요. 개정 후가 아니라 개정 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세법 4조를 보면 특별히 소득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중과는 취소됐고 따라서 취득세를 그냥 1%만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청구인이 이긴 건데요. 하지만 뭐 이제 저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청구인이 이기질 못합니다. 왜요? 지방세법 시행령이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바로 이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중요 기준인 별도 세대에서 이 소득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건 같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바뀐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왼쪽에서는 특별히 기간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기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거죠. 소득세법 4조에 따라서 소득을 파악하지만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소득으로 이 83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이 행정안전부 고시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아까는 소득세법 4조에 따라서 전부를 소득으로 봤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보면 딱 세 가지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선 사업소득이 있고요.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 이 세 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게다가 이 비과세 소득이나 필요경비는 전부 차감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걸 차감을 하고 순수하게 남은 소득만 가지고 83만 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판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소득세법 4조에 따를 경우에 뭐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거 포함이지만 이제 그런 거 안 됩니다. 오로지 저 세 가지만 가지고 별도 세대인지 아니면 동일 세대인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식이 만약에 기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60%까지 차감을 해주죠. 차감을 하고 나서 남은 소득을 가지고 83만 원의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기타 소득 조금 있다고 해서 기준을 못 맞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이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이 동일 세대 그리고 별도 세대인지를 볼 때 이 소득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 기준이 굉장히 최근에 강화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그냥 접근했다가
한마디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영상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대 분리가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취득세에서도 중요하지만요. 또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바로 이 화제의 영상, 이 70만 뷰가 나온 이 영상도 이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서 이 양도세 폭탄을 맞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양도세와 세대 분리는 아까 같은 이 지방세법이 아니라 이 소득세법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득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별도 세대 인정을 위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세법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와, 놀랍게도 그대로입니다. 자, 우선 소득세법에는 이 별도 세대를 인정할지의 기준에 대해서 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 별도 세대로 인정하는 사유를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30세가 넘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소득이 없어도 그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별도 세대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3번입니다. 소득 기준이 역시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즉 40%를 넘으면 되는데 이때 소득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예전 규정과 동일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 소득세법 4조에 따른 소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이면 모든 소득 다 포함이고요. 여기에는 뭐 비과세 소득 같은 것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것도 모두 망라해서 그 기준으로 월 83만 원만 넘으면 이 국세에서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소득 기준이 지방세보다 국세에서 오히려 더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세대 분리를 두고 두 법의 기준이 다른 것은 이 법의 통일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 채널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죠. 이 최고의 세제 전문가인 이 미네르바 올빼미님, 김호영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지방세보다 이 국세가 소득 요건이 느슨하게 적용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통일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우선 지방세에서 이 소득 요건을 이렇게 강화한 것은 그동안 이 소득 요건을 두고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강화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이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를 이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다르게 돼 있다 그러면 일단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그냥 주민등록표만 다르게 해서 이 취득세를 규정된 보다 작게 내는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취득세를 작게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이 소득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보기로 그렇게 법이 바뀐 거고요. 하지만 이 국세인 양도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국세인 양도세 신고는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해서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를 실질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70만 뷰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저 사람들이 따로 살았다고 주장을 해도 진짜로 같이 살았는지 따로 살았는지를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문제의 사례에서는 막 유력한 근거가 된 게 교통카드였죠. 교통카드 내역까지 확인을 해서 진짜 따로 살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양도세가 진짜 1세대 1주택인지까지를 보고 있는 게 바로 현재 국세 행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거 여부까지 세무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인 국세인 양도세에서는 이 소득 요건 83만 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 문제보다는 주로 동거 문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대 분리가 실제로 돼 있지 않은 것이 뒤에 적발이 돼서 이 다주택 중거 같은 것을 맞는 사례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이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동거 문제보다는 이 소득 요건, 최근에 법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소득 요건을 굉장히 많이 따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국세인 양도세에서는 이 소득 요건은 아직 여전히 좀 느슨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만 이 동거 여부를 반드시 세무서에서 체크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반드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세대 분리를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로 따로 살고 정말로 생계를 따로 해야 낭패 보는 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지방세와 국세가 뭐 법으로는 나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입니다. 같은 기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국민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주민등록만 따로 했다고 세대 분리가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